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에서 연결돼서 가면 돼요. 근데 이런 거야. 이 수업 안에서 해주고 싶은 건 아주 디테일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문법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군, 영어 문법은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군,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품사랑 문장성분 시험도 봤지만 사실 더 중요한 시험은 이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 반드시 외우시라. 좋은 말로 할 때. 알겠지? 만약 니네 재시험 보러 왔는데 이렇게 쓰잖아? 와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봐봐. 가보죠. 성태. 문법이 뭐예요? 문장의 의미를 완성한다.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는 게 문법이죠. 성태 좀만 더.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한다. 이게 문장의 정의죠.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옵니까? 주어. 이렇게. 율. 좀만 더 가봅시다.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비동사, 일반 동사. 오케이, 좋아요. 그것도 있고요. 또.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 타동사라는 게 있죠. 자동사랑 타동사의 차이 뭐예요? 목적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동사를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어떻게? 의용. 동사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고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죠.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가 뭐예요? 보어. 보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여기 보니까 결국 동사라고 한 중간 정리를 해보면 동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여기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 다. 이것이 동사의 성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죠. 좋아요. 그런데 좀만 더. 이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은 세 가지죠. 이용 어떻게? 그렇지. 수와 태와 시제. 여기 있는데 오영 좀만 더 해볼까요? 수와 태는 누가 결정한다? 어머나? 지우. 네. 수와 태는 누가 결정한다? 주어가 결정한다. 그래서 수와 태는 결국 뭐다? 주어 찾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시제는 이제 잘 나오지 않는데 시제가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합니까? 이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우리는 진짜 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죠. 근데 이제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를 우리는 가짜 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그 가짜 동사를 우리는 준동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준동사는 이렇게만 합시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결국 준동사는 동사라고 하는 것을 명사나 형사나 부사로 바꾸어서 쓰는 거다. 명형부로 바꿔 쓰는 거다. 여기서 잠깐 이런 얘기 하나만 해보죠. 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명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명사 1인 명사가 하는 일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1인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사는 추가적인 정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용법을 나눌 때 명형부라고 하는 것은 주목보 명사, 명사적 형용사, 나머지는 부사,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보면 이렇게 명형부로 쓰는 건데, 요거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정하지 않고 쓰는 것이 부정사가 됐었고, 명사로 바꿔 쓰는 거,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서 쓰는 거, 동사를 명사로 바꿔 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고, 이 명사를 형사로 바꿔 쓰는 거, 이게 분사. 그리고 이 부분이 분사, 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준동사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됐어요. 오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주어랑 동사가 있죠.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야. 오늘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주어 동사. 1인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몇 개씩. 자, 주어 동사는 한 번씩만 쓰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한 번만 써요. 딱 한 번만 써야 돼. 한 번만. 이렇게. 그런데 주어 동사 한 번씩만 쓰는 건데 내가 주어 동사를 썼어. 근데 그 뒤에다가 내가 뭔가를 더 말하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더 있어. 이렇게 더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플러스 역할을 해주는, 덧붙여주는 이 플러스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하다. 예린, 그게 뭐다? 그게 연결어다. 봐봐 예린아, 나는 주어 동사가 추가로 나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가 더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까 시험 봤던 품사랑 문장 선문 중에서 품사 중에 연결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래서 연결어는 전치사와 접속사로 구분하는 거죠.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이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너 전치사를 쓸 거니 접속사를 쓸 거니,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야 접속 자리야,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의미는 똑같지만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접속사인 것이 있죠. 의미는 동일한데. 채연, 뭐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 during 이라는 단어는 뭐뭐 하는 동안에 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만 나오겠죠. 근데 동일한 의미로 while 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죠. 그러니까 얘네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됐죠? 두 번째. 또? 그렇죠. because of는 전치사고요. of. 그리고 because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든지 명사가 나오든지 이렇게요. 전 또 설마 끝이니? 성태 또? 그렇지. despite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렇죠. although. 근데 despite는 동의어가 있죠? in despite예요. 아, 그렇죠. 방금 죽을 뻔한 거야. in spite of가 있고요. do랑 동의어가 뭐예요? 아, 답을 말했네. although랑 동의어가 do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성태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성태? of가 있고요. 그리고 that이 있죠. of랑 of는 의미가 없는 전치사고요. that은 의미가 없는 접속사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되셨죠? 요거로 문제 푸는 거예요. 이 자체로 문제를 풀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기가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또 나올 건데 because랑 because of 이렇게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잠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네요. 주어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니 뭐니 주어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다. 주어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접속사를 쓴다면 이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주어 동사가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접속사예요. 그러니 주어 동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중요한 주어 동사를 또 쓰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럼 주어 동사 썼어요. 근데 내가 주어 동사를 또 쓰고 싶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또 주어 동사가 필요해요. 또 접속사를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늘어가겠죠.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한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구나. 이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빨간색으로 썼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를 맞추셔야 된다. 모든 문법의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게 있죠. 밑줄조차 없는 상태에서의 문법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찾아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고쳐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동사의 개수랑 동사의 개수와 접사의 개수를 맞춰라.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항상 이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라.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접속사.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채연 어떻게?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등위와 종속. 등위 접속사의 종류가 and, or, but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우리 약속. 앞으로 우리가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표시를 할게요. 등위 접속사는. 그리고 뒤에 거 동그라미 2번, 얘랑 똑같은 게 앞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왜냐면 등위니까.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일단 등위 접속사는 앞에 게 동그라미 1번, 뒤에 게 동그라미 2번. 오케이? 근데 잠깐 잘 봐봐. 등위 접속사 and나 or이나 but은 뒤에 거랑 똑같은 녀석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먼저 봐라? 뒤를 먼저 보셔야 돼요. 뒤를 먼저 보고 얘랑 똑같은 녀석을 앞에서 찾겠다. 이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등위 접속사를 활용한 애들도 있어요. 등위 접속사의 활용. 그게 뭐냐면 바로 상관 접속사예요. 뭐 등위 상관 접속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상관 접속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다음,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잠깐 요거는 잘 이해해야 돼. 잘 봐봐. 종속 접속사라는 말은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종속 접속사는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상하다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하나의 문장인 거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독립적인 문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어 동사 있으니까 나도 주어 동사, 너도 주어 동사니까 동일해요. 하나의 문장이니까. 이렇게 연결한 게 등위 접속사예요. 오케이? 동등하게 묶어준 거죠.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묶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겁니다. 여기 주어 동사가 있어요. 하나의 문장인 거죠. 근데 이상한 건 하나의 주어 동사가 접속사와 결합돼서 종속된다라는 건 얘가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나랑 너랑 동등해. 넌 내 종해. 이게 이상하잖아요. 종속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등하게 묶였어도 되는데 얘가 굳이 또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장의 성분이 된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이거는. 왜? 왜 이래야 되냐? 얘가 동등하게 이렇게 묶이지 않고 왜 종속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종속되는 이유는 이 들어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라고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세 가지예요. 하나의 주어 동사가 접속사를 품고 또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이 세 가지인 거라고요. 어떻게 세 가지야? 명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명형부예요. 명형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걸 공부하면 되는 거죠. 오늘 공부할 건 딱 요만큼. 요만큼을 공부할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등위 접속사. 라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등위 접속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그러니까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너희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and, or, but이 나오면 얘는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그럼 이 질문이 생기죠. 병렬 구조라는 게 뭡니까? 그게 병렬 구조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and나 or이나 but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뒤에 나오는 녀석이 요 앞에 나온 녀석과 동일해야 된다. 동등해야 된다가 병렬 구조예요. 이걸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아직 감이 좀 덜 오죠? 자, 이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x 플러스 ay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x 플러스 ay의 형태가 되면 뭐야? 이거는 결국은 a에 x 플러스 y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럼 잠깐만, 여기서 이 플러스의 역할이 바로 등위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y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거고 x가 동그라미 1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구조야. 잠깐, 근데 이건 더하기잖아. 어쨌거나 그냥 연결만 한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a, y 플러스 ax라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겠죠. 어차피 더하기니까 의미상으로도 덧붙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얘는 a에 y 플러스 x라고 다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잠깐만, 얘가 또 이제 and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잠깐. 논리 구조상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등위 접속사 and나 or이나 but을 두고 그 뒤에 나왔던 녀석과 앞에 나왔던 녀석을 바꿨을 때 의미가 똑같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문.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asked 요청을 하셨어요. The student 학생들한테 요청을 하셨죠. To read books 책을 읽어라. 그리고 and summarized 또는 summarize them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요? 됐죠? 그럼 문제가 딱 이거예요. 딱 요 형태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잠깐만, 얘가 and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동그라미 2번인지 얘가 동그라미 2번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 summarized 만약에 얘가 동그라미 2번이라면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asked가 동그라미 1번 되겠죠? 얘가 동그라미 1번이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의미가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두 번째, summarize가 동그라미 2번이라면 누가 동그라미 1번입니까? read가 동그라미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그럼 이 형태야. 그럼 이걸 바꿔보라고요. 이제 해석을 해보라고. 연두색으로 해석을 해보면, 연두색으로 해석하면 선생님께서 여기까지가 이제 A인 거죠.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책 읽으라고 요청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요약 정리를 하신 거죠. 오케이? 책은 너희가 읽어라. 정리는 내가 해주마. 과제는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라색으로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요청을 하신 거죠. 책 읽고 요약 정리해라 라고요. 오케이? 그럼 요약 정리를 누가 합니까? 선생이 해야 돼? 학생들이 해야 돼? 학생들이 하겠죠. 이걸 바꿔 꼈을 때 의미가 어디에 통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여기에 통할 수밖에 없다.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 병렬구조, 요 병렬구조, and나 or이나 but과 관련해서는 바꿔끼라고요. 이건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해석을 안 하고는 풀 수 없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의미가 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렬구조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셔서 바꿔 끼워봐라. 바꿨을 때 말이 돼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and, or, but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 됐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이 등위 접속사 있잖아. 이 등위 접속사를 활용하는 애가 있다고요. 그걸 활용하는 게 뭐다? 바로 상관 접속사다. 상관 접속사라는 것이 있어요. 상관 접속사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이런 거 있죠. both A and B 이런 거요. both A and B 이런 것도 있죠. either A or B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neither A nor B. 또 이런 것도 있어요. not A but B.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애들. 이걸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뭘 내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 이 상관 접속사를 가지고 내는 문제 첫 번째.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바로 수일치 문제가 나와요. 수일치 문제. 두 번째로는 쌍.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쌍이죠. 이렇게. 됐죠? 무슨 말이냐면, 요거 쉬운 것부터 먼저 할까요? 쌍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요 쌍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both가 나왔다. and 나온다는 뜻이에요. either, or 나온다는 뜻이고요. neither, nor. not A, but B.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누구랑 누구랑 쌍을 이루고 있는가. 요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죠. 그래도 이제 중등부 수준에서 이제 등위 접사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암기해야 될 때 선생님들께서 너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니까 수준이 좀 낮죠.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다만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독해를 할 때에 이렇게 쌍을 이루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문장 분석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요거는 그냥 두고 조금 더 어려운 거. 이 수일치. 이 수일치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요건 좀 세분화해서 말할게. 첫 번째, 이 both A and B 이렇게 했을 때는 얘는 A랑 B랑 합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 수일치니까 이 전체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이걸 단수로 받을 거냐 복수로 받을 거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both A and B라는 형태를 쓰자마자 A랑 B랑 합친 거잖아.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복수예요. 그럼 얘는 복수형으로 받는다. 복수동사가 나오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들이 문제예요.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그럼 A가 중요한 겁니까? B가 중요한 겁니까? 모르지. 누가 중요한지 모르지. A 또는 B인데. 그죠? neither nor B. A, B 둘 다 아니래. 그럼 둘 다 아니면 A를 가지고 말해야 돼? B를 가지고 말해야 돼? 애매하잖아. 이런 것도. not A, but B는 그나마 좀 쉽죠. A가 아니라 B야. 그럼 누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죠. not only but also 같은 경우도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뒤에 거 두 가지는 대충 알겠지만 이 앞에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할게요. 뒤에 나오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뒤에 나오는 not only
버돌소 이런 애들은 묶어서 무조건 그냥 B에 일치시키세요. 문법책 보면 문법책에 뭐라고 나올 거냐면 좀 막 되게 어려운 표현 쓰거든. 근자일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자일치 뭐 되게 어려운 말 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자 가까운 놈 이런 뜻이에요. 가까운 놈. 누구한테서 가까운 놈? 우린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 동사를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서 가까운 놈? 동사에서 가까운 놈. 그냥 동사에서 가까운 놈한테 맞추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B 가까운 녀석한테 일치시켜준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오케이? 물론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일치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좀 추가할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B as well as A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동의어야 같은 말이야. 그럼 필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이 A야 B야? B였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B 여기한테 일치시켜 준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근자일치 가까운 놈한테 일치시켜 준다 해서 약간 예외가 되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의미가 같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는 가능할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상관 접속사입니다. 이게 지금 등위 접속사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어디냐면 요거 등위 접속사 얘기했으니까 여기 종속 접속사 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 지울게요. 괜찮죠? 이쪽 지우고 할게.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좀 이해가 돼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자, 가볼게. 두 번째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중에서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죠. 명사절 접속사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남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개수도 딱 정해져 있고 하는 역할들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합니다. 뭐? 첫 번째 that, 두 번째 what, 그리고 if 또는 whether,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마지막에 복합,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런 애들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that. 이렇게 합시다. 접속사 that은요. 접속사 that은 특징이 첫 번째 접속사 that의 특징은 얘가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명사절 접속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느 자리에 쓰인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 됐죠? 두 번째는 얘 접속사 that은 뒷문장을 봤을 때 자, 접속사는 무조건 뒤를 봐야 됩니다. 동사는 앞을 봐야 돼요. 오케이? 동사는 앞을 봐야 돼. 왜? 주어 찾아야 되니까. 그 주어를 찾아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걸 따져야 되니까 동사는 앞을 보는 겁니다. 그럼 접속사는 어딜 봐라? 뒤를 봐야 돼요. 왜요? 접속사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뒤에다 좀 더 쓰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뒤를 봐야 됩니다. 접사는 뒤를 본다. 다시 동사는 앞을 보시고 접사는 뒤를 봐야 돼요. 그럼 뒤를 보니까 이 뒤에 빠진 명사가 없어요. 왜요? 그냥 접속사니까. 그냥 연결해 준 말이니까 뒤에는 빠진 명사가 없습니다. 됐죠? 세 번째의 특징은 접속사 that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따로 갖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의미가 없는 전치사 of, 의미가 없는 접속사 that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 목, 보 말고 한 가지만 더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동격 자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격. 됐죠? 이게 that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what. wh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너무 당연하게도 얘도 특징 첫 번째, 얘도 명사절이에요. 얘도 명사절이니까 어느 자리?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사용됩니다. 됐죠? 두 번째,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얘는 뒷문장을 보세요. 마찬가지로 뒷문장을 봤을 때 얘는 빠진 명사가 있습니다. 왜요? 얘는 왜 빠진 명사가 있습니까? 에 대한 설명은 what 이란 단어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야 되죠. 왜요? 얘는 관계 대명사거든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빠진 명사가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잠깐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너 that을 쓸 거니? 아니면 what을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that을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그러면 that을 쓸 것이냐, what을 쓸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무조건 어디 봐라?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뒷문장을 보고 뭘 찾아라? 빠진 명사를 찾는 거죠. 빠진 명사. 이때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빠진 명사가 있어요.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잠시 후에 나오게 될 건데 뒤쪽에 빠진 명사 있다라는 건 이게 관계 대명사라는 뜻이에요. 이건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뒤에 빠진 명사 있다?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앞을 보시면 돼요. 그 앞을 보고 선행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때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 선행사가 있다. 정답 뭡니까? 네. 정답은 되시죠. 선행사가 없다. 그게 what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때 빠진 명사가 없어요. 그냥 빠진 명사 없으면 that입니다. 왜요? that은 접속사 that이 있으니까. 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that은 관계 대명사 that이고요. 이렇게 이 that은 접속사 that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다음 세 번째는 if 또는 whether. if나 whether.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첫 번째, 얘는 마찬가지로 명사절이다. 그러니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들어가야 하잖아. 잠깐 여기서 조심. 명사절이라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세요. 주, 목, 보잖아. 세 가지가 다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건 whether는 세 가지가 다 됩니다. whether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다 돼요. 허나 요거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if는 주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whether는 다 되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두 번째, 얘는 마찬가지로 뒷문장을 봤을 때 얘는 빠진 명사가 없어요. 빠진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이 정도 특징입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야, 너 여기다가 that을 쓸 거니? 아니면
if나 whether라는 단어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죠? 문제 풀이 순서. 첫 번째, 접속사니까 무조건 어디 봐라?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뒷문장을 보라는 건 뭐 하라는 겁니까? 빠진 명사를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빠진 명사가 있어요. 정답 뭡니까? 대시죠.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다면 무조건 대시 돼요. 왜요? 관계대명사니까요. 근데 빠진 명사가 없을 수 있어요. 빠진 명사가 없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뒤에 빠진 명사가 없다라는 건 문법적인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문법적인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뭐가 나야 된다? 의문사. 아유 미안해. 바보. 의미를 보는 거죠. 의미. 문법적인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의미를 따져보는 거죠.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의미가 없는 거, 아까 우리 했다. 의미가 없는 거 뭡니까? 대시죠. 대시죠.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여기 있네요. 의미가 있다. whether네요. whether나 if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 if나 whether의 특징을 하나 더 써야 되네요. 세 번째. 얘는 뭐다? 의미상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풀어주시라. 그럼 잠깐만. 한 가지 이야기 더 해야 되네요. 어떤 거? 의문사. 야, 잠깐만. 근데 의문사가 지금 접속사로서 사용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원합시다. 이게 뭡니까? if나 whether 의문사. 뭐란 얘기야? 간접 의문문이란 얘기죠. 의문사나 if나 whether가 문장 중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 의문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의문사는 따로 더 볼 필요는 없어요. 딱 이 정도까지만. 됐죠? 이쪽 지울게요. 그러면 한 가지가 더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다섯 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것도 있어요. 복합 관계 대명사. 이름 자체가 복합 관계 대명사. 이름 자체가 복합이라는 말과 관계 대명사라는 말이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복합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합, 합쳤다. 복합, 다 합쳤다. 다 합쳤으니까 모두 다 된다. 모두 다 된다. 전부 다. every. every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냥 every를 쓰세요. 그럼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죠. 그럼 복합 관계대명사라는 게 뭡니까? 복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다가 every를 쓴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what, every, who, every, whom, every 이렇게 쓴 거죠. 근데 whom every, what every, where every 이렇게 쓴 거니까 where every 아니구나. what every 쓴 거니까 발음상 별로다. 발음상 별로니까 어떻게 하자? y만 탈락시키자. 이게 whatever, whoever, whomever 이런 애들입니다. whichever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상 좀 구리니까 요 y 부분만 탈락을 시켰다. 됐죠? 그게 복합 관계 대명사야. 됐니? 잠깐만. 복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 있겠죠? 첫 번째, 얘는 출신 자체가 관계 대명사에서 온 거예요. 관계 대명사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잠깐만. 관계 대명사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빠진 명사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의 첫 번째 특징은 뒷문장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빠진 명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명사절과 부사절 둘 다 쓰일 수 있다. 부사절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부사절일 때는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양보 부사절이에요. 이 정도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아예 복합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 하면 되고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 낸다는 거죠. 이 자체를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라는 말 자체는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겠죠. 절이니 여기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형용사니까 여기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형용사절. 이 뭐야? 바로 관계사죠. 관계사. 관계사가 바로 형용사절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나눠보는 거죠. 관계사. 여기서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관계 부사라는 것이 있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자, 이건 여기는 잘 들으셔야 돼. 왜냐면 관계사는 워낙에 파트가 커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전부 다 하진 않아요. 전부 다 하진 않고 이렇게만 할게요. 관계사는, 자, 관계사라고 하는 건 이런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냐? 여기 A라는 문장이 있어요. A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얘는 문장이니까 이 안에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문장은. 근데 여기 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B라는 문장에도 이 문장 안에도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럼 주어 동사가 두 개니까 우리 아까 썼던 공식에 따라서 동사의 개수와 접속의 개수를 맞춰보면 접속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칠 때 접속사라는 것이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그런데 A라는 문장을 곰곰이 째려보고 B라는 문장을 곰곰이 째려보니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사이에 뭐가 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A라는 부분의 어떤 부분과 B라는 부분의 어떤 부분이 똑같더라. 영어는 뭘 싫어한다?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 똑같은 녀석 중에 뒤에 걸 지워요. 뒤에 걸 지워. 없애버려. 그리고 나서 이 남은 녀석, 이 남아있는 녀석을 뒤에다가 써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라진 연두색 있잖아요. 이 사라진 연두색. 이 사라진 연두색을 이 접속사 뒤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없어진 녀석.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건 이 사라진 녀석을 찾아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라진 녀석, 이 사라진 녀석이 명사라면 뭐가 됩니까?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되죠. 그럼 얘는 뭐야?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이 사라진 녀석이 만약에 부사라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접속 플러스 부사니까 얘는 관계 부사가 된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부사는 아까도 우리 했었지만 부사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죠.
빠지더라도 문장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헌데 얘는 명사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인데 우리 품사랑 문장 성분 생각했을 때 주, 목, 보는 문장 성분이죠. 얘네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명사는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가잖아. 근데 그 명사가 사라졌대요. 그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사라졌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접수사 플러스 명사. 명사가 비어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부사가 비어있다는 건 그냥 의미상으로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 명사가 빠진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관계 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 부사를 쓸 거냐도 어떻게 푼다? 뒷문장을 봐서 빠진 명사 있냐 없냐 이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큰 줄거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인데 공식 관계 대명사의 공식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 얘가 공식이고요.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가 중요하다? 명사가 빠진 게 있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빠진 명사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뒷문장을 보고 빠진 명사를 찾는 건데 그 빠진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없으면 접속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물론 관계대명사는 낼 수 있는 문제가 무궁무진해요. 변형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물어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성질, 이러한 성질이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디테일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여기 형용사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부사절이죠. 부사절 접속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부사절 접속사는 그냥 의미를 따져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추가 정보니까 문법적인 성질보다는 이제 내용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까지만 할게. 부사절 접사는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 왜냐면 추가적인 정보로 나올 수 있는 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목적이나 결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렇게요. 우리 어차피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고 내용만, 이제 의미만 볼 거니까 종류는 좀 써봅시다. 종류. 시간을 나타내는 거 뭐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when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while 뭐만 동안에 이런 거 있죠. 아까 while 봤었죠. during이냐 while이냐 이렇게 도 봤었죠. 또 뭐도 있어요? as, since 이런 애들도 있죠. 또 뭐도 있냐면 before, after 이런 식의 단어들도 나올 수 있어요. before랑 after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둘 다 됩니다. 둘 다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됐죠? 다음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because, since, as 그리고 잠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특이한 거 now that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now that now that이 접속사입니다. 이게 뭐뭐이니까 because랑 비슷한 의미가 돼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까요? 특이한 거 잘 봐봐. 특이한 건데 컴마 찍고 for 이렇게 그냥 for는 전치사예요. 그냥 for는 전치사인데 컴마 for는 because예요. 조금 특이하죠. 뭐 이런 애들도 있더라. 됐죠? 조건 만약 뭐뭐라면 이거잖아. 이거 뭐 써야 돼? if. 당연히 if가 들어가죠. 뭐뭐가 아니라면 if랑 not이랑 합치는 거죠. if랑 not이랑 합치면 뭐가 됩니까? unless가 돼요. unless. 그리고 once라는 단어를 일단 뭐뭐 하면 이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일단 뭐뭐 하면. 됐죠? 양보는 뭐 있을까요? 양보. 양보는 though나 although, even if나 even though 이렇게요. 됐죠? 목적
결과가 있는데요. 목적 결과는 so that 인데 so랑 that이랑 떨어뜨려서 쓰면 얘는 결과가 됩니다. 떨어뜨려서 쓰면 결과.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어서 쓰면 얘는 목적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또 재밌는 거는 컴마 찍고 so that 을 쓰면 이건 다시 결과가 됩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나중에 독해할 때 한 번쯤은 만나게 될 거거든요. 뭐냐면 last should. last should가 있어요. 아마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last가 접속사입니다. 주어 should는 보통 생략 많이 하겠죠? 동사 원형 쓰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뭐뭐 하지 않기 위해.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last should라고 쓰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좀 특이하죠?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미로 기억하시라. 됐죠? 자, 봐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다 해요. 물론 굉장히 약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 그 관계사 부분은 되게 약하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다양해요. 이거 다 하려면 오늘 밤 새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풀면서 그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야, 근데 잠깐만. 다 적었는데 빈자리가 없네? 여기 좀 지울게요. 잠깐. 여기 왜 지웠냐면 안중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최종 정리. 결국 최종적으로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 결론적으로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동사랑 관련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니? 라는 이야기했던 거고요. 오늘 이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걸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썼던 거 문법이라는 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문장이라고 하는 건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는 한 번만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잘 봐봐. 아까 그린 거 있죠. 그거 잘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접속사가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가장 먼저 접속사가 등장하는 부분이 접속사냐 전치사냐. 여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자리가 접속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맞냐, 아니면 이 자리는 알고 보니까 이 자리는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냐, 이걸 먼저 따져주시는 거죠. 접속사인지 아닌지. 잠깐만, 그럼 우리 질문이 생기죠. 근데 이 자리가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판단 어떻게 하냐면 접속사의 개수는 뭐랑 관련된다? 동사의 개수랑 관련되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이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접속 자리야 아니야를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숨어있는 접속사.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숨어있는 접속사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봐봐, 접속사가 아니야. 그럼 그게 정답이야. 틀린 거 찾는 것인 경우에. 틀린 거 찾을 때 접속사인 줄 알고 와서 봤더니 접속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정답이죠. 뭐. 됐죠? 그럼 두 번째, 접속사가 맞아. 접속사 맞아. 그럼 어딜 봐라? 접속사는 무조건 어디 봐라? 뒷문장. 접속사가 맞으면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접속사의 뒷문장. 그럼 뒷문장 뭐 하라는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빠진 명사를 찾아라. 빠진 명사. 근데 빠진 명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빠진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니까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빠진 명사가 없을 수도 있죠. 빠진 명사 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관계대명사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관계대명사. 그럼 관계대명사 하는 일이 뭐라고? 형용사라고. 형용사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다고. 그러니 여기서 세 번째, 어딜 봐라? 앞에 있는 명사를 제대로 수식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뭐 해라? 앞을 봐라. 앞을 봐라. 그 앞에 뭐가 있다? 그 앞에 선행사가 있다. 선행사. 근데 그때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선행사가 있다. 뭐 써야 돼? who
which, that. 예를 쓰겠죠. 물론 여기서 더 세분화됩니다. 전회사가 사물이야, 사람이야, 아니면 뭐 최상급이 있어, 서수가 있어, 이렇게 컴마가 찍혔어, 이런 것에 따라서 더 세분화가 되는데 그건 이제 문제에서 풀기로 했죠.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는. 선회사가 없다. 그럼 뭐 있어야 돼? what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다음. 빠진 명사가 없어. 빠진 명사가 없으면 아까 뭐 하라 그랬어? 의미를 파악해 보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의미를 보셔라. 의미. 이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으면 뭐 있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if나 whether 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의미가 없다. that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된다. 인 겁니다. 됐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요. 첫 번째 거를 고쳐오시는 겁니다. 채점 돼 있잖아요. 동사 관련. 틀린 거를 고쳐오세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야. 선택하는 문제라서 틀렸네? 앞에 거. 틀렸네? 뒤에 거.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 최대한 풀어보시고. 근데 잘 모르는 걸 발표 쳐보세요. 다음 시간에 그거 풀이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됐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눠드리는 거를 풀어오시면 되죠. 오늘 나눠드리는 게 없다고요? 지금 드릴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if냐 대시냐. 아까 봤던 거죠. 아까 봤던 겁니다. 뒤에 빠진 명사가 있냐 없냐. 빠진 명사가 있어. 바로 대시입니다. 빠진 명사가 없으면 의미를 보시면 되고요. 됐죠? 뒤를 볼게요. 뒤에 보니까 I am a real pilot.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없죠. 관계대명사 대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ask에 밑줄 치세요. ask에 밑줄 치시면 나한테 내가 진짜 파일럿이다 를 물어봤어요. 응? 난 파일럿이야 를 물어봅니까? 파일럿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의미가 필요하다. 정답? 됐어요? 두 번째. 이거 아까 했던 거죠. both랑 either. 이건 뭐? 누구랑 쌍을 이루는가? 의미를 해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side of the fence. 이렇게 나왔죠? and나 or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dozens of wild flowers, countless varieties cover the ground.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쪽만? 양쪽을 다 덮고 있었다는 거죠. 정답? both. 3번 보세요. Mars was closer. When Mars was closer. 이렇게 해요. 얘는 접속사를 썼고 접속사를 안 썼네요. 그럼 문장 전체에서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를 맞추라는 뜻이네요. 그죠? 문제 의도가 딱 드러나죠? On August 27th. 어쨌거나 여기 동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 하나 있죠. 동사가 있고 뒤에 to earth than ever in human history. The one-way travel time of light was just 3 minutes and 6 seconds. 동사가 지금 두 개죠.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네요. 됐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4번 하나 더 볼까요? 자, 4번 바로 보죠. 4번 보니까 요거는 지금 보니까 참 봐봐. 4번은 지금 보니 일단 동사의 개수를 해볼게요. I asked a club where did they have books about computers.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인데 잠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접수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요? where 있거든요. 잠깐. 근데 where인데 잘 봐봐. where인데 ask란 단어가 있고 여기 명사가 있잖아요. 그죠? 질문. 요거는 옆에서 필기하셔야 됩니다. where이란 단어는 영어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죠? 맞아요. where이 첫 번째 의문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 부사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잠깐 의문사일 때는 명사예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를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형용사절이 그러니까 관계 부사야. 얘는 뭐다?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질문. 여기서 where은 앞에 있는 클럽을 수식하는 겁니까? where이 장소인데 클럽은 점원이잖아. 일하는 사람이잖아. 수식할 수 없어요. 이 where은 뭡니까? 이 where은 의문사야. 그럼 얘는 명사절인 거죠.
오케이? 명사절이야, 명사절. 잠깐만. 얘 의문사야. 근데 얘들아,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잖아. 원래 의문사 맨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얘가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는 뜻이에요. 간접 의문문. 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얘가 간접 의문문이니까 따져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의문사가 있대잖아. 두 번째는 어순. 어순은 무조건 주어, 동사로 나와야 돼요. 어순. 잠깐만. 여기서 where인데 did, they, have라는 형태를 썼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did를 지우고 시제를 돌려줘서 they had books about computers 이렇게. 됐습니까? 간접 의문. 됐죠? 다음 여기서는 5번 잠깐 볼게요. 5번을 보니까 이 works는 동사죠? 동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동사를 쓸 거냐 말 거냐. 결국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 세보면 된다는 거네요. 그죠? Your heart may also work longer if you exercise. 이렇게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오케이? 근데 추가적인 동사를 쓸 거냐 말 거냐잖아. 만약에 이 문장에서 접속사가 두 개야. 그러면 it works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접속사가 한 개야. working이 되겠죠. 접속사를 세볼까요? 접속사는 if. 또 다른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besides,는 접속사일까요? 전치사일까요? 얘는 전치사예요. 당연히 working. 됐습니까? besides 뜻이 게다가 덧붙여서. 요거는 during, while.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아까 봤던 거네요. 전치사, 접속사. 근데 뒤를 보니까 pregnancy or childbirth. 명사밖에 없네요. 자연스럽게 during. 됐죠? 다음. 지금 7번부터 7, 8, 9, 10 네 문제 풀어보세요. 7, 8, 9, 10 네 문제. 자, 한번 해볼까요? 7번을 보면 아마 7번은 아까 besides 나왔었으니까 얘는 전치사, even if는 접속사. 그러니까 아마도 너희는 분명히 besides를 썼겠죠? 그죠? 정답은 even if입니다. 왜요? 이게 이상하잖아. 그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까 내가 어떤 말 했었냐면 이런 말 했었어요. after 혹은 before. 이 단어는 얘네들은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 얘는 접속사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잠깐만. 이 뒤에다가 내가 동사원형에 ing를 쓴다면 여기 쓴다면 전치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가 됩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동명사가 되고요. 접속 뒤에 ing가 나올 수 있다고요? 잠깐만. 원래 접속사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의용, 딴 생각 그만하고. 접속사 뒤에는 원래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주어 동사가 나올 자리에 그 주어 동사가 없이 ing가 나왔어요. 우린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그걸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에 따라 얘가 동명사가 된다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분사 구문은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이 좀 필요하다. 가볼게요. Underlining and using exclamation mark.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exclamation mark. 느낌표를 사용한다라는 것의 추가로 혹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뒤에 you can focus attention by using selection, placement and repetition. 당신은 selection, placement and repetition을 사용함으로써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했네? 해석하고 나서 보니까 뭡니까? 미안. 이게 맞군요. 이거에 덧붙여서. 미안해. 답은 이렇게. 됐죠? Sorry. 다음 8번. Instead of travel, 또는 traveling on in front of the inferno, the smaller fire is pulled back toward it by the updraft of the larger blade. travel은 명사가 되고요. traveling은 동명사가 되죠. 오케이? 요것도 어쩔 수 없이 해석이 기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명사 성분, 문법적인 성질이 같으니까요. 그럼 어떤 거? inferno, 앞으로 이동한다라는 것 대신에 이동 대신에가 아니라 이동한다라는 것 대신에 이게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그럼 정답은 traveling. 자꾸 해석을 갖다 대니까 좀 별로네. 9번을 봅시다. 9번은 as you are an expert. 잠깐, 여기는 as가 접속사로 사용된 거죠. 이렇게 as you are an expert 이렇게 된 겁니다. 통째로 한 덩어리. 얘는 as an expert you 이렇게 나온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can give 이렇게 나왔죠. 잠깐만, 아까 우리 as라는 접속사 봤었죠. as는 무슨 절이었어요? 얘가 시간을 나타내건 이유를 나타내건 어쨌거나 부사절이었죠. 이게 동사잖아. 그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어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뭐? 얘가 주어가 돼야지만 you can give가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됐을까요? 10번까지 풀기로 했죠? 자, 10번을 볼게요. 10번은 별표 하나만 칠까요? 10번은 별표 하나만. 자, 여기 보니까 Do you think what is the best way to memorize new word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사 두 개고 접사가 여기 있어요. Do you think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what이 think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나왔죠. 이거 뭡니까? 간접 의문이에요. 아까 우리 했던 거. 잠깐만, 이게 간접 의문인데 정리를 좀 합시다. 자꾸 나오는데 간접 의문문이 나오면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만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의문사가 만약에 있으면 그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의문사가 있으면 그 의문사가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문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의문사가 없으면 접속사를 써야겠죠. 그럼 뭘 써야 돼? 그때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if나 whether라고 하는 거, 의문사라고 하는 거,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어, 동사, 어순은 무조건 주어, 동사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주어, 동사의 어순을 써주세요. 단, 조심해야 될 거. 요 동사 있잖아. 요 동사. 이 동사는 시제와 수를 조심하세요. 이 동사의 수와 시제. 왜냐면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법이니까. 이걸 잘 신경 써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여기서 한 가지 추가. 한 가지 추가는 뭐냐면 think, believe, guess. think, believe, guess. 응? 얘는 뭔데요? 자, 간접 의문에서 동사가 think나 believe나 guess로 나오면 의문사를 뒤에다 둘 수 없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이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think, believe, guess는 의문사를 앞으로 옮긴다. 때마침 여기 동사가 뭡니까? think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what을 이렇게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memorize new words?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어요? 조금 복잡하죠? 됐죠? 11번은 제가 할게요. 11번, 12번이 비슷해요. 이 두 개 묶으세요. 11번이랑 12번 묶으세요.
얘네는 뭐냐면 이거야. result in이 있고요. result from 있거든요. 두 개 차이가 뭐냐? result in 이라고 하면 이 뒤에 뭐가 나와요? 이 뒤에 결과가 나오면 되고요. result from은 이것으로부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원인이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other accident, 다른 사고가 블라블라 problem with cars. 자동차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까? 그 사고는 이 고장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문제가 있으니 사고가 난 거야. 얘가 원인이 되죠. 그럼 뭘 써야 돼? 이렇게. 됐죠? 12번은 뭐냐면 12번도 같이 적으세요. 12번도 필기. 이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it is because를 쓸 것이냐 it is why를 쓸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why랑 because랑. 이건 뭐냐면 it is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 뒤에는 이유가 나와요. why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해석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데 되게 헷갈려. 해석으로 풀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냐 결과냐 이렇게. 근데 또 이게 되게 헷갈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도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코 여기 유가 들어있죠. 이게 유잖아. 그래서 유예요. 비웃지 마. 이거고요. y는 이게 와이잖아. 와 결과. 비싸게 생겼잖아. 되게 부끄럽다. 안 까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어디 가서 말하지도 마.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나만 기억하면 돼. 시험 볼 때 나만 몰래. 아 이게 Y였지? 결과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학교 가서 말하다가 너 어떻게 알았어? 이재영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읽어볼게. The moon grows extremely hot. 달이 엄청나게 뜨거워진대요. In the daytime. And extremely cold at night. 밤엔 엄청나게 차가워진대요. 대기라는 게 없으니까. 대답은 그게 발생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일교차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온다면 Y야. 결과와 비슷하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날씨 차이가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나오면 because U가 나오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뒤를 볼게요. 대기가 없대요. 대기가 없는 건 이유죠. 대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뭐? because. 되셨죠? 이렇게 푸시라. 됐니? 12문제나 풀었어 내가. 12문제씩이나 풀었어 내가. 너희가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된다. 극히 일부분의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죠. 됐죠? 문제를 풀어오시라. 숙제는 2가지입니다. 3가지겠네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지난주 거 고쳐오세요. 두 번째, 이번 주 거 푸세요. 세 번째, 시험 준비를 해오세요. 오케이? 오늘 접속사 관련된 거 있잖아요. 다 쓰면 된다. 전부 다 쓰시라. 알겠죠? 네. 그 하나하나 다 쓰는 거야. that, what, if나 whether 다 쓰시면 돼요. 통째로 외워오시라.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시험은 누적입니다. 왜? 시험은 누적해서 봅니다. 누적해서 본다고요. 는 반말이잖아. 누적해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이요? 여기까지. 수고들 했습니다.